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터런 인소입니다. 윤난 인사해. 여기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 그렇지. 자, 드디어 미니 컨트리맨 EV를 타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렸던 차량인데, 뭐 사실 이 세그먼트의 전동화 모델들은 무슨 차가 나오든 항상 다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차 사이즈, 뭐 디자인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와, 내가 저 차는 그래도 도저히 못하겠다 싶은 것들이 다 그 파워트레인 때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차가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원래 사람들이 경차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거야. 왜냐면 경차 너무 좋잖아요. 경차 전용 자리 있어, 세금 혜택 받아, 뭐 차 조금 해, 운전 편해, 주차 걱정 안 해도 돼. 여러 가지로 사실 스트레스 받을 게 너무 없고 유지비 저렴하고, 경차가 이렇게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경차를 쉽게 선택하지 못했던 이유는 파워트레인, 그 1000cc짜리 무슨 4단 미션, 이걸 가지고 도로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그냥 일상 주행을 하는, 그냥 하다못해 50에서 100km까지 요 구간을 가속하는 것조차도 너무 스트레스로 와닿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차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그 차를 선택하지 못해 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제 캐스퍼가 일렉트릭 전동화가 돼가지고 딱 나오니까, 물론 차 사이즈가 좀 커지는 바람에 경차 혜택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없어졌을지언정, 뭐 대신에 또 전기차니까 전기차로서 받는 또 혜택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작은 차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이제 파워트레인이 전동화로 바뀌면서 이제 더 이상 처음에 출발할 때 악셀을 딱 밟았을 때 그 막 애가 막 힘들어가지고 죽을라 그러는 그거를 매번 느끼면서 운전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되게 시끄럽네. 이러면 곤란해. 아빠 촬영할 때는 좀 조용히 있어줘야지. 전동화가 되면서 모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언제든 그냥 전자적인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은 언제든 즉각적으로 최대 토크가 아주 부드럽게 풍부하게 튀어나온다라는 그 전동화의 장점이 이제 더 극대화돼 가지고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진짜 타시는 분들 보면 주변에 만족도가 엄청나요. 차 조금 해, 운전 편해, 주차 편해, 세워놔도 조용해, 달달거리는 거 없어. 막상 또 막 가속이 좀 필요해가지고 밟으면은 쭉쭉 나가. 그리고 뭐 꼭 밟고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행 스트레스가 완전 제로가 되다 보니까 만족도가 클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차량이라는 건데, 캐스퍼 일렉트릭 말씀을 지금 왜 드렸냐면, 그 차 사이즈도 좋아, 디자인도 좋아, 다 너무 좋아, 나 저 차 너무 사고 싶어. 그런데 나 저 차 파워트레인 때문에 도저히 손이 안 가 라는 차의 대표적인 차가 저는 바로 미니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전동화가 되면서 작은 세그먼트들, 차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엄청난 수혜를 보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미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 작은 차량을 가지고 고급화 전략을 피던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들처럼 야, 이렇게 작은 차가 전동화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는 거 맞아? 라는 그런 인식에서부터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아무튼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미니라는 브랜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전동화라는 거에 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이지만 전동화가 되면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브랜드가 무슨 브랜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극과 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롤스로이스 같은 브랜드들, 솔직히 스펙터라는 차, 뭐 상징적으로야 뭐 부자들, 그래 야 롤스로이스도 전기차 만들었어, 뭐 한번 내가 타봐야지 또, 뭐 이러면서 뭐 몇 억 정도는 그냥 기꺼이 돈을 태울 수 있는,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야 사실 실질적으로 원래도 롤스로이스의 그 차 자체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보기에는 저게 뭔 미친 짓인가 싶을 것 같거든요. 롤스로이스는 원래도 12기통의 엔진이 전동화만큼이나 부드러웠던 브랜드야. 그리고 내연기관 때는 롤스로이스 말고는 그 부드러움을 못했어, 아무도. 그런데 전동화가 되고 나서 이제 막 경차들도 엄청 조용한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물론 그 외에도 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자동차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만 떼놓고 보면은 그렇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미니 전동화를 정말 기다려왔다. 그리고 기대가 된다. 가뜩이나 이번에 이 신형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때도
굉장히 칭찬을 했던 차량이었어요. 가성비 훌륭하다. 심지어는 원래 그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그 파워트레인, 그 내연기관 4기통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었음에도 괜찮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모델에 지금 전동화가 나왔고, 얘는 그 전동화에서도 듀얼 모터 S 모델 일렉트릭 올 4 모델이에요. 그래서 보조금까지만 하면은 차량 가격은 딱 6,000인데 할인이 또 좀 있겠죠. 그러면은 뭐 5,000에서 뭐 5,500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뭐 구매하시게 되지 않을까요? 언제부터 자는데? 자, 라은이가 자서 지금부터는 조금만 천천히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구매가 5,500에 들어오는 차량이라고 가정하고, 경쟁 모델 뭐 어떤 게 있을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사이즈가 다르잖아, 뭐가 더 크잖아, 뭐가 더 작잖아, 얘는 SUV잖아, 뭐 걔는 CV잖아, 뭐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주변에서 보면은 비교군에 올려놓고 구매하시는 차량들이 아이오닉 5 있고요, 뭐 테슬라 모델 Y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폴스타 4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같은 계열의 BMW iX1 요 정도를 후보군에 올려놓고 지금 비교를 하시던데, 오늘 이제 그 차량들과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어떤지, 그리고 지금 이 차 자체의 상품성만 놓고 보았을 때는 또 어떤지, 내연기관에 이어서 얘도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을지 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그리고 또 뒷자리 공간이 꽤 이번에 넉넉하게 잘 뽑혀서 패밀리카로서 많이들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 정숙성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EV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컨트리맨이랑은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차감 면에 있어서. 지금도 이 경인고속도로가 노면이 좀 안 좋아요. 노면이 굉장히 좀 자글자글한데, 라니 손을 보면은 손이 계속 이렇게 계속 떨려. 물론 뭐 비교군이 뭐 좀 너무 나간 비교군이기는 하지만, 뭐 타이칸도 마찬가지고 지금 복원하고 있는 중고로 사온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걔는 이제 앞자리에 ISOFIX가 없어서 이제 뒷자리에 태우는데, 그 차량도 엄청 오래된 차량인데도 뒷자리에 탔을 때 이 고속도로를 탈 때 손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떨리지 않거든요. 물론 이 정도의 떨림은 지금 라니가 잘 자고 있을 정도로 뭐 크게 뭐 이렇게 정숙성의 마이너스 요소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문제는 내연기관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잔진동에 있어서 훨씬 더 좀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나닥 교각, 이런 짧고 날카롭고 그냥 낮게 이렇게 도로에서 이렇게 교각과 교각 사이 이음매 같은 데를 지날 때 느껴지는 진동이 내연기관 모델과 비교를 하면은 분명히 좀 다르게 들어옵니다. 기아가 더 안 좋아요. 그냥 이거는 추정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EV가 되면서 공차 중량이 많이 늘어났고, 이제 공차 중량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안정성이나, 그리고 최소한의 운동 성능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서스펜션들을 좀 단단하게 조우고, 스테빌라이저 세팅도 좀 더 단단하게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대부분의 전동화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단점을 지금 이 차량도 보여주고 있는데, 내연기관 컨트리맨 때 워낙에 이제 좀 정수성도 좋고 굉장히 좀 부드럽고 했다 보니까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얘도 어쩔 수 없이 전동화 모델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원래 일반적으로 전동화 모델들은 완전 럭셔리로 가지 않고서는 승차감을 어쩔 수 없이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MVH적인 측면에 있어서 로드 노이즈를 조금이라도 더 잘 걸러낼 수 있는 노력을 한다던가, 풍절음을 조금이라도 더 잘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한다던가, 대표적으로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들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 G80보다 전동화 G80 같은 경우에 MVH를 더 잘 잡기 위한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비단 뭐 로드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플로어 쪽의 방음 시스템이 완전 달라지고, 도어 흡음재부터 유리의 두께, 모든 것들을 다 신경을 쓰고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신경을 써서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에 반대되는 위상을 스피커로 또 쏴서, 여기 막 마이크들이 있거든요. 이 마이크가 다 듣고 있다가 이 반대되는 위상을 계속 쏴가지고 또 이 로드 노이즈를 없애버리는 그런 기술들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넣고 있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이 기존의 엔진과 배기 소리에서부터 주는 그 기본으로 깔아주는 소음이 먹는 잡소리들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평소에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잖아. 근데 밤 되면 방이 고요해지고 조용해진 상태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또 한 번 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꽂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동화에 와서는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NVH적인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이거를 잘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사실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이 내연기관 대비 더 들어갔나 라고 하면은 좀 의문이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기차들 치고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교군들 있죠. 뭐 모델 Y, 아이오닉 5, 폴스타 4 뭐 이런 비교군들, 심지어는 iX1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이 풍절음이랑 로드 노이즈 측면에 있어서는 좀 가장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런 NVH적인 측면, 그리고 노면을 좀 잘 읽는다는 거, 날카로운 범프들을 좀 차 안으로 쳐 올린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나서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외에 나머지 전체적인 주행질감, 지금 이런 고속 안정감,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가격대 성능비는 아주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내연기관 컨트리맨을 리뷰하면서도 드렸던 말씀이기는 한데, 이제 더 이상 미니가 특히나 이제 컨트리맨에 와서는 더더욱이나 그 미니스러움은 이제 좀 찾아보기는 힘들다. 특히나 하체에서, 승차감에서.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냥 컴팩트 고급 SUV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미니스러운 그런 짱짱한 느낌은 없지만 나름대로 이 무게를 가지고 급차선 변경을 했을 때 고속주행 시에 꽤나 좋은 고속 안정감을 보여주면서도, 뭐 다른 독일 차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안정감을 보여주면서도, 그리고 이런 고속에서의 범프 상황에서도, 자, 그리고 방지턱, 그리고 뭐 방지턱은 사실 이제 동네에서도 많이 계속 넘어다니고 했는데 꽤나 좋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승차감 관련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폴스타 4의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 사이 그 어디인가 있지 않나? 그리고 테슬라 모델 Y랑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전체적인 승차감은 얘가 당연히 더 좋지만, 그래도 NVH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더 좋지 않나. 아이오닉 5랑 비교를 한다? 아이오닉 5가 전체적으로 컴포트한 승차감 면에 있어서나 더 좋은 느낌이고, 고속 안정감은 얘가 더 좋지 않나. 뭐 이런 좀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좀 있는 요소들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구매 가격 5,500 정도를 맞추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굉장히 훌륭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즈에 이 정도 승차감에 이 정도 고속 안정감과 그래도 이 정도 고속에서 좀 달릴만 나는 하체 세팅이라면, 물론 미니스럽지 않지만, 일단 저희는 목적지에 다 왔는데 출력 말씀도 좀 드리고, 이 악셀링과 브레이킹의 느낌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하고 싶은데, 라은이가 자서 이따가 놀고 집에 갈 때 밤에 가면서 라은이 깨있을 때 좀 밟아보면서 또 설명을 좀 추가로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요. 뭐 전에 제가 몇 번 그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아기를 카시트를 앞좌석에 설치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알려져 가지고 이게 뭐 불법이라거나 위험하다거나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료들을 막 긁어 모아 와가지고 이거 봐, 앞자리는 위험해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기를 앞좌석에 태운다고 해서 이게 절대 불법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아이의 나이, 그리고 이제 키, 요거에 맞춰서 언제까지 뒤보기를 해야 될지, 요거는 좀 이제 잘 설정을 해주셔야 하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애기 카시트를 앞좌석에 설치하지 마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앞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는 ISO 픽스가 없는 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ISO 픽스가 없더라도 설치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조수석 에어백을 또 수동으로 끄지 못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미니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에도 카시트를 걸 수 있는 ISO 픽스가 있고요. 당연히 카시트를 설치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조수석 에어백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혹시라도 또 이 영상에서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불법 여부를 뭐 다 떠나서라도 어쨌든 뒷자리가 더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자꾸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뒤에 트렁크가 짧은 해치백 타입의 차량에서 동일한 카시트를 동일한 ISO 픽스에 걸어서 동일한 앞보기나 뒤보기로 걸어서 충돌 테스트를 했을 때 앞보다 뒤가 더 안전하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런 근거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전에 좀 시달려서 그래요. 자, 일단
일어났어? 잘 잤어요? 충전 물리고 좀 놀고 이따 돌아갈 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빠빠. 안녕. 윤아 갈까? 잘 자. 재밌게 놀았어? 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뭐 듀얼 모터의 출력, 스포츠성에 대해서도 뭐 살짝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도 제가 뭐 이런 뭐 승차감이나 뭐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미니스러움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맥락도 있냐면, 얘가 아무래도 차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무게를 갖다가 어떤 특별한 좀 대단한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접목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 무게가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제가 우리 홍성에서 이벤트 할 때 저도 동일한 차종을 가지고 시승했던 영상인데, 정말 별거 아닌 미니라면 얼마든지 싹싹 돌아나갈 것 같은, 아무리 컨트리맨이어도 잘 돌아나갈 것 같은 그런 코너에서 끽 하면서 언더가, 소위 말하는 그 개언더가 발생합니다. 근데 개언더가 발생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듀얼 모터가 가지고 있는 출력이 저는 좀 아쉽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근데 뭐 그렇지만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 둘 다 시승을 했을 때 지금처럼 약 한 80 정도 속도에서 120, 130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실제 운전하는 영역에서 많이 쓸 법한 요 가속 레인지에서의 가속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듀얼 모터가 훨씬 더 좀 쭉쭉 치고 나가는 맛은 훨씬 더 있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격 차이가 사실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듀얼 모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출력과 이 무게를 하체가 일단 받아내주지 못하다 보니까 차가 좀 더 잘 나간다고 해서 막 좀 저속에서 요리조리 째고 다니고 하는 거는 좀 힘든 차량이라는 걸 알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차 뭐 잘 나가고 미니 쿠퍼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낮은 속도에서 막 요리조리 쏘고 다니면서 속도 별로 안 높다고 막 코너 막 감아 제끼고 그러면은 언더라 가지고 꽂기에 딱 좋은, 왜냐면 뭔가 되게 잘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미니라는 거를 인식하고 타는 것조차도 잘 받아줄 것 같은 그 느낌에 한몫하고, 사실 거기다가 이 소리, 고카트로 하면은 조금 더 소리가 시끄러워지나? 자, 고카트 모드에서 80에서 풀가속.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성능 듀얼 모터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그만큼의 가속력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요 실 영역 구간에서 80에서 한 120 사이, 여기서 가속할 때의 느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교 대상 차량들의 싱글 모터 모델들이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뭐 완전 정지 상태에서 처음 딱 발진할 때, 그때는 분명히 훨씬 더 경쾌하고 좀 높은 출력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왜? 라니 차. 사실 전기차 타고 다니면서 생각보다 처음 출발할 때 그렇게 막 빡 프락셀 밟고 막 꽝 충격 막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출력이 센 차라고 해가지고 절대 그렇게 출발을 안 하거든요. 진짜 출력이 필요한 거는 이제 고속 주행 영역에서의 실제 제가속이 필요한 상황들, 이런 데서 좀 그래도 출력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고속 영역에서 제가속 시에 우리가 사람이 몸으로 느끼는 출력은 그렇게 세지는 않다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뭐 그거를 큰 단점으로 꼽고 싶지는 않아요, 이 차량에서. 왜냐면 얘는 동급 다른 모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엄청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니까. 내가 어딘가에 아이오닉 5를 타고 갔을 때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내가 이 컨트리맨 SE를 타고 갔을 때 나를 바라보는 시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뭔가 성향이나 그 사람의 취향 같은 것들까지 요즘에는 엿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솔직히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아이오닉5랑 미니를 비교할 거야?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완성도 테슬라랑 만약에 비교한다? 어떻게 비교해? 어떻게 비교해? 그리고 운전하면서 내도록 쳐다보고 다녀야 되는 이 디스플레이. 저는 이 원형 디스플레이도 정말 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 지분이 많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테슬라의 가운데 하나만 박혀있는 디스플레이가 처음에는 자동차가 클러스터도 없이 저거 하나로 쓰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너무 편하고 그냥 볼 때마다 너무 깔끔하고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이 미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이 원형 디스플레이라는 디자인까지 더 가미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안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컨텐츠들의 UI 같은 경우도 물론 쓰기 편하진 않아요. 쓰기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안에 이 미니스러움이 정말 듬뿍 묻어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이 차량의 메리트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차량은 딱 이런 포지션에 계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이 너무 많아, 난 전기차를 타고 싶어, 그런데 난 전기차를 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아이오닉5 가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그렇게 쭉쭉쭉쭉 지금 다 깔려있는 그 800V 초급속 충전기들의 메리트를 그 어떤 전기차들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EGMP 차량들로 가시는 게 맞다. 이젠 EGMP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EV3도 포함이니까 800V 이 오리지널 EGMP 차량들로 가시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또 다른 케이스에서 나는 운행시간이 엄청 긴데 시내 주행이 엄청 많아. 그래서 이 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막 이 막히는 길을 아침 저녁으로 막 1시간 2시간씩 출퇴근하는데 운전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뭘 고민하십니까? 테슬라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모델 Y 주니퍼 나온 거 봐. 이젠 기존 모델이 가지고 있던 그 단점들까지도 많이 커버가 된 모델이 나왔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4천, 5천, 6천만 원대에서 전기차를 구매한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많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Y 주니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안 주무세요? 네. 응아했어? 응아했구나. 빨리 갈게. 이 차 근데 언더나가지고 너무 빨리는 못 달려. 좀 참아. 자, 그리고 나는 뭐 출퇴근 시간이 거리가 긴 것도 아니고 딱히 뭐 주행보조 장치를 사용할 만한 구간도 애매해. 뭐 맨날 시동 걸면은 막 5분, 10분, 20분 내로 맨날 그냥 막히는 도심 왔다 갔다 하고 막 애기들 픽업하고 뭐 출퇴근도 엄청 가까워. 왜? 치치 여기 있어. 그리고 뭐 장거리는 뭐 진짜 1년에 뭐 가봤자 뭐 한 번, 두 번 뭐 갈까 말까 해. 뭐 세컨으로 돌릴 거야. 그리고 특히나 집에서 뭐 형수님이, 사모님이, 와이프분이 타실 거다. 그런데 가끔 뒷자리에 사람을 태워야 돼서 뒷자리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장도 좀 보고 다녀야 된다 라고 할 때 저는 사실 너무 좋은 차 아닌가. 그리고 iX1이 남아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iX1이랑 컨트리맨 형제 차종이잖아요. 근데 내연기관 때도 그랬고 이번에는 이 X1, iX1보다는 컨트리맨이랑 컨트리맨 EV에 좀 이게 몰아주기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래요. 뭐 승차감, 공간감, 뭐 전체적인 완성도, 가격, 모든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iX1보다는 컨트리맨 EV가 전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iX1 디자인이 너무 또 BMW답게 예쁘게 잘 나온 차량이어서 그 또한 뭐 디자인 때문에 또 뭐 끌린다라고 하면은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테슬라 계열, 현대 계열, 그리고 BMW 계열의 요 이제 소형 세그먼트의 이 전기 차량들을 구입하실 때 그 정도 내 상황에 맞춰 가지고 가이드를 잡고 구매하시면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뭐 그렇습니다. 차량 선택하시면서 좀 이제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저한테 좀 더 추가로 물어보고 싶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도 좀 함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모토라인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빠방에 들어오시면 거기 이제 픽카라고 차량 고민 상담하는 글 올리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글 올려주시면 제가 좀 늦더라도 다 하나하나 답변 달아드리고, 저 말고도 저희 이제 빠방 다른 회원 여러분께서도
되게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또 이제 그 차량 가지고 계시는 이제 오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또 좀 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거나 뭐 비추를 드리거나 뭐 하기도 하고 해서 차량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도 또 라은이랑 함께 영상을 촬영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아기를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꼭 나으십시오. 그냥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나으십시오. 물론 많이 힘들고 뭐 돈도 좀 더 들고 뭐 생활에 제약도 좀 생길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로 아기가 생겨서 주는 행복이 훨씬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빨리 아기를 만드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윤나연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인사해. 안녕. 감사합니다.